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우리가 청정도가 높은 청정도, 아까 누가 질문도 하긴 했는데, 높은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헤파 필터의 수량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같이 보면 이거는 공급되는 공기가 요 천장 전체가 다 헤파 필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헤파 필터가 완전히 청정도가 높은 데는 이런 방법으로 이거는 완전히 제거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 밑에 있는 미립자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한꺼번에 싹 쓸려 내려오면서 제거가 되는 방법. 이게 바로 높은 청정도를 유지할 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좀 더 낮은 청정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옹달샘 있죠. 옹달샘에 여러분이 이렇게 막 물을 흩어져 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깨끗한 물이 퐁퐁퐁퐁 올라오면서 좀 있으면 서서히 싹 맑아지죠. 그거는 희석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헤파 필터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룸에 있는 더티한 공기들과 섞이면서 점점 배출되면서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 이건 다일루션. 그러니까 희석이 되는 거죠. 이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완전히 제거를 하는 방법. 싹 한꺼번에. 그래서 요거를 동영상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가만있어 봐. 여기에 지금 없네. 여기 동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 해야 되네? 설정해야 되네? 동영상 못 보겠는데 큰일 났네? 권장 설정? 아, 그럼 바로 되는 거야? 이게 옆으로 누워있네? 이게 어떻게 돌리지? 이건가? 아닌데, 이건 반복인데. 지금 아직 이제 기류를 뿌리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옆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누워있어요. 그래서 기류 뿌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헤파 필터 쪽이에요. 그래서 키니까 위에서 이렇게 공기가 쫙 내려오면서 완전히 이제 제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스예요. 위에가 이제 헤파 필터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누워서 놓으면 안 되는데, 이따가 다른 동영상 볼 때 문제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나? 예? 이건 이제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스류.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이따가 다른 거에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꼭 이건 보고 가야 되는데, 이건 바로 나오네. 됐어요. 이건 이따가 바로 나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아까 전에처럼 위에 헤파 필터가 여러 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높은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헤파 필터 수량도 많아야 되고, 거기에는 청정도 제거하는 방법에 의해서 공조가 이제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청정도가 낮은 데는 희석에 의해서 청정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스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측량 부스 같은 경우 공기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나와서 밑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버티칼 타입 라미나 플로우죠. 그 다음에 이건 호리젠탈 타입,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죽은 공간이 뭐냐면, 이제 헤파 필터와 헤파 필터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덩이 이렇게 넓은 덩이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이게 죽은 공간이 여기 이제 이 넓은 덩의 이제 지름이죠. 거리죠, 거리. D. 이 거리의 3배가 되는 곳까지는 이 공기가 라미나 플로우가 형성이 되지만 이 부분에는 죽은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죽은 공간 안에서. 여기에는 공기가 깨끗하게 씻어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요거보다 밑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등을 최소 더 좁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 등이 없든지 그래야 될 건데 아니면 등이 보통 요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요런 등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건 죽은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넓은 등을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만약에 벽면이라 한다면 여기 라미나 플로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벽면이라 한다면 요건 한쪽에만 있으니까 여기는 6배 정도가 되는 공간이 여기 죽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클린룸 상태를 이제 좀 설명해 보면 우리가 왜냐하면 이 클린룸 상태를 왜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따가 그 청정도 그레이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때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청정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린룸 상태는 as built 시공 상태 요렇게 이제 지금 작업실 룸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기계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우리가 시공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시공 상태는 여러분들이 크게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에즈빌트 상태는 알 필요가 없고 지금처럼 에레스트 상태. 요거는 작업이 없는 상태. 기계 설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작업이 없는 상태. 이걸 비작업 시 에레스트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n operation 상태.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사람도 들어가 있고 기계도 돌아가 있는 상태. 이걸 in operation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청정도 룸 상태 뭐 세 가지 중에서 이제 arrest와 in operation 상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그걸 왜 알아야 되냐? 그 뒤에 이제 그 제가 청정도 기준에서 우리가 확인할 때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조 시스템의 설치 목적은 뭐냐? 의약품의 생산 환경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작업자도 보호하고 외부 환경에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공조 시스템의 설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조 시스템을 설치하는 목적 중에서 보면 이제 깨끗한 공기를 유입하는데 이제 청정도 등급이 있죠. 그래서 아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비작업 시와 작업 시 차이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움직이고 기계가 돌아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미세한 분진들이 더 발생되겠죠. 그죠? 먼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작업 시에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 그레이드. 가장 청정도가 높은 지역 A 그레이드는 어떤 구역이다? 무균 제품이 노출되는 구역. 이 A 구역에서는 작업이 없을 때나 작업을 할 때나 청정도 기준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구역입니다. 이게 제품이 노출되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균 작업에서 반드시 작업을 할 때나 없을 때나 이 청정도 그레이드가 이게 0.5 마이크로짜리와 5 마이크로짜리 관리 기준이 똑같습니다. 지금 ABCD 같은 경우는 이게 유럽의 기준을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따와서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등급이 좀 낮은 B등급. B 그레이드는 어떻게 돼요? 작업이 없을 때는 거의 A하고 똑같습니다. 0.5 마이크로는 똑같은데 5 마이크로짜리는 어때요? 9개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B 그레이드는 작업이 없으면 거의 A 그레이드와 비슷한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수치가 막 올라가죠. 올라가도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C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C 그레이드의 작업이 없을 때는 뭐하고 똑같아요? B 그레이드의 작업 시와 똑같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청정도가 올라가는데 요거는 D 그레이드의 작업이 없을 때랑 C 그레이드의 작업할 때랑 청정도가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D 그레이드에서는 작업을 하게 되면 청정도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청정도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D 그레이드는 언제 측정해야 될까요? 작업할 때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업이 없을 때 이건 측정해야 되죠. 근데 A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항상. A 그레이드는 실시간으로.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이 돼야 되는 데가 A 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A 그레이드, B 그레이드 작업 시나 비작업 시에 다 청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어떤 회사는 작업 시에만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비작업 시에만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D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이제 비작업 시에 측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작업과 작업 없을 때 이렇게 다 측정해 주는 게 더 좋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조기를 설치하는 목적 중에서 이제 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환기의 수를 아까 설정을 하는데
그 B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40에서 뭐 60, C 그레이드는 20에서 40, 뭐 D 그레이드는 뭐 6에서 20,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는 깨끗한 공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기수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룸의 환기수는 뭐냐면 시간당 룸의 공기가 바뀌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실 1과 2번이 있는데 여기에 환기수가 20회라고 하면 시간당 여기에는 환기수가 20번 이제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고 바뀌어야 되고 요거는 30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D 그레이드고 요거는 C 그레이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환기수가 더 높은 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면적도 더 크긴 하지만 이제 풍량을 계산해 보면 이게 훨씬 더 이제 환기수가 풍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CMH 큐빅 메타 아워, 큐빅 메타 아워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적에다가 이걸 곱하면 돼요. 3927. 최적에다가 환기수를 곱하면 풍량이 나와요. 환기수 계산은 최적에다가, 그러니까 풍량은 최적에다가 환기수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 공조기 풍량을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공조기 그 용량을 설정할 때 그 룸의 환기의 수를 어느 정도 가져갈 건지. 그러면 이제 그 룸의 최적을 구해가지고 면적을 실고 구하면 이제 최적이 나오죠. 그 최적을 구해가지고 환기의 수를 이제 곱하면 그 룸에 필요한 풍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풍량을 다 룸마다 작업실이 많이 있겠죠. 그걸 다 합치면 그 공조기의 최종적인 풍량은 한 이 정도 3,900이 되는 풍량으로 설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요 딱 3,900 저스트하게 풍량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 공조기 풍량들을 조절하다 보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방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방이 있고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만 선정해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플러스 한 10%에서 20% 정도 더 이제 증가를 해서 공조기를 선정해줘야 나중에 설계하기가 좋아요. 이게. 그 다음 이제 공조 시스템은 온습도 관리를 해주는데 룸에 작업실과 보관소를 취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이제 결정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습도 기준은 작업원의 위생 등에 따라서 보통 20에서 26도, 지온은 2에서 8도, 다음에 습도는 30에서 60%가 보편적인데 이 온도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온도는 이게 나라마다 그 다음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 사람들 아니면 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이게 덩치가 좀 크고 막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위를 많이 탈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온도 기준을 조금 더 낮춰줄 수가 있을 거고 동남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자체가 이제 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춥게 하면 작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온도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그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회사마다도 또 온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회사마다도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한 20에서 26도 요 사이 내지는 30에서 60% 이렇게 많이 하는데 습도 관리가 사실은 이게 60% 관리가 어려워요. 특히 요즘처럼 이제 장마철에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70% 뭐 이렇게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조 설정이 차압 설정을 해야 되는데 청정 등급의 경우가 각 등급 간의 공기 품질이 다르므로 등급이 낮은 작업실 공기가 등급이 높은 대로 공기가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등급이 높은 방에 압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들어가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로 보통 이제 공기의 그 룸의 압력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공기가 많고 나가는 공기가 적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양압이 걸리겠죠. 그죠? 그러면 그 남는 공기가 다른 방으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방이 있어요. 우리 이 방은 깨끗해야 되고 저 복도보다는 이 방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방에 지금 공기가 100이 들어오는데 이 방에서 나가는 공기는 90만 빼요. 그래 되면 10이 남죠. 그럼 이 남는 공기가 어떻게 돼요? 저 복도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양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옛날에 메르스 사건 때문에 음압방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음압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여기에
100이 들어오는데 100일을 시키는 거예요. 110을 100일을 시키면 어디선가 10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 복도에서 10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복도에 있는 방에서 설계를 할 때는 그러면 100인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를 밀 수 있도록 만약에 이쪽으로 밀게 한다면 저쪽에 110을 리턴을 90만 리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남는 공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하여튼 공기의 압 차이, 공급되는 공기와 리턴 양의 차이를 둠으로 해서 거기에 부족한 공기가 다른 방에서 넘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이 차압을 형성하게 하는 거예요. 공기 압차를 두는 거예요. 즉 높은 청정 등급의 공기압은 낮은 청정 등급의 공기압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특히 다만 생물학적 위해성이 있거나 분진 발생이 예상되는데 외부 복도를 오염시킬 때 경우에는 이때는 양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차압은 어느 정도 두느냐 하면 등급이 다른 두 작업실 사이의 공기압 차는 10에서 15파스칼. 그래서 이게 10에서 15파스칼은 1.02에서 1.53mm H2O로 된다고 하고 EUGMP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대부분 EUGMP든 FDA든 그다음에 WHO든 비슷합니다. 보면 여기 보면 차압 규정이 FDA는 0.05 인치 H2O 이걸 파스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2.5파스칼. 그래서 10에서 15파스칼이 딱 중앙이죠, 그죠? 그다음에 EU는 10에서 15파스칼로 돼 있고 WHO도 15파스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차압을 이렇게 형성할 때 문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자, 여기가 양압이죠. 그럼 공기가 이렇게 밀고 가기 때문에 문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양압에 의해서 닫힐 수 있는 구조. 만약에 문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속 밀고 있겠죠, 문을. 그럼 문이 틈새가 점점 벌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차압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닫힐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오염 방지할 때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같은 분진이 나오는 그런 작업장이다 하면 복도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15파스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는 뭐 12파스칼로 했을 때, 요거는 뭐 18파스칼로 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에어락이란 걸 15파스칼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복도를 이제 30파스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15파스칼이니까 그죠? 여기 10에서 15파스칼로 유지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15파스칼이고, 요거는 외부와 15파스칼, 여기 복도에서 여기 에어락까지 15파스칼, 이런 식으로 해서 차압을, 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이건 아까 전에 그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청정도 관리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0.5 마이크로, 5 마이크로에서 이제 비작업시와 작업시에 대해서 A, B, C, D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자, 그거는 우리나라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어디서 그 기준을 가져왔다? EUGMP. EUGMP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CGMP 기준은 좀 달라요. CGMP.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을 진출한다고 하면 이 CGMP 가이드를 다 따라야 되겠죠. 근데 보면은 EUGMP에서는 우리나라와 EUGMP는 0.5 마이크로와 5 마이크로를 관리를 하는데 이 미국에서는 몇 마이크로만 관리해요? 0.5 마이크로만 관리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0, 1000, 만, 10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걸 ISO도 응거로 보면 5, 6, 7, 8로 돼 있고 이게 지금 이제 0.5 마이크로 이게 왜냐면 단위가 피트 단위예요. 피트 단위다 보니까 요걸 이제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이게 100에 해당되는 게 0.5 마이크로가 3520개 A에 해당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만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 여기 없어요. 어디에도. 그 다음에 1000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 만에 해당되는 거는 이게 한 가지 빠뜨린 게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in operation 상태예요. in operation.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요 0.5 마이크로가 해당되는 데 없지만 요 만 같은 경우는 B에 해당돼요. 만이 B에. 그죠? 그 다음에 10만 같은 경우는 C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미국은 in operation 상태다. EU는 NS와 in operation 상태를 구분해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피트와 미터의 차이를 보게 되면 피트가 훨씬 더 적은 양이에요. 미터가 훨씬 더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파티클을 측정을 한다. 지금 여기에 이제 이런 이걸 파티클 수량을 측정을 할 때 피트로 하면 그만큼 시간이 짧아져요. 미터로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포집을 할 때 이만큼의 공기 양을 포집하는 거와 이만큼 양을 포집하는 거와 훨씬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청정 등급이 그 낮은 거, D 그레이드나 이런 데는 이런 피트나 이런 것들로 보통 이제 측정을 하고 청정 등급이 높은 데는 이런 미터로 해서 미터 삼성으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는 한 측정하는데 한 30분 정도 이상 걸리고 요거는 뭐 한 2, 3분, 1, 2분 정도면 금방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측정할 때 이게 보통 보면 ISO 기준에 따라서 이제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정도급 높은 데는 이 ISO 기준에서 이제 이 양들을 다 포집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정도 관리에서 이제 미생물 관리가 있는데 A, B, C, D 등급에 따라서 미생물, 부유균, 낙하균, 표면균, 글로벌 프린터 해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부유균 같은 경우는 이게 1개 미만이에요. 1개 이하가 아니고 1개 미만. 미만이면 하나도 나오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B 그레이드는 이제 부유균 10개, 뭐 낙하균 5개. 이거는 이제 나중에 QC, 여러분들이 QC에 가면 이제 아마 회사의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미생물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CFU잖아요. 콜로니 포밍 유닛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는 우리가 미생물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포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배양을 하면은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개예요? 단하지만 이거는 1개예요.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지만 2개예요, 이게.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군집을 이루어야만, 배양을 해서 군집을 이루어야만 미생물이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나중에 뭐 회사 가면 SOP들에 다 이제 정해져 있을 거고. 이제 글로벌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자 손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배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부유입자 측정하는 이제 측정 기구 가지고 측정한 건데 보면 파티클 카운터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파티클 카운터 그 룸에서 측정 포인트에 가져가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이렇게 얘가 포집을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레이저가 이제 인식을 하면서 이게 이제 프린트 돼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환기수를 아까 전에 뭐 제가 설정을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환기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무균 제품 같은 경우는 FDA에서는 최소 뭐 20회 이상 하라고 되어 있고 EU GMP에서는 15분하고 20분 사이에 청정도를 회복하라. 이건 뭐냐면 아까 인오퍼레이션 상태에서 엘레스트 상태로 회복되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작업을 하고 나서 작업이 끝나고 나서 청소를 딱 하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청정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오퍼레이션 상태에서 엘레스트 상태로 회복되는데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회복되는데 보통 보면 ISP 가이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게 A 그레이드는 이제 0.45고 B 그레이드는 한 40에서 60회만 되면 무조건 이쪽으로 회복이 돼요. C 그레이드도 20에서 40회 정도 하면 이렇게 회복이 돼요. D 그레이드는 6에서 20회 하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제 뭐 이걸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리커버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회복 그 시험을 보통 하기는 해요. 회복 시험을 하는데 이제 그게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들어오면 가장 이제 적합한데 한 요 정도로 다 등급을 설정해보고 한계수를 해보니까 거의 이렇게 다 돼요. 이렇게 하면. 그 ISP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넘어갑니다. 자, 한계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청정도 작업실에 요게 풍량계입니다. 풍량계. 그래서 여기 헤파 필터가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 풍량계에서 나오는 이제 풍량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플라이 공급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배기되는 데입니다. 배기되는 데도 이 풍량계로 이렇게 돼서 설정할 수도 있고 이거는 풍속계죠. 풍속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여러 포인트들을 다 측정해가 평균을 내고 이 면적을 다시 곱해줘야 풍량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요즘은 거의 풍량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기수 측정하는 이게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각 작업실에 환기수 측정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만약에 그 풍속계로 측정할 때 토출구의 평균 속도, 그 다음에 토출구의 총 면적에다가 3600 해가지고 방용적으로 나눠주면 이게 환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풍량계로 측정하게 되면 그냥 풍량계 자체에서 이렇게 환산이, 요게 환산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방용적으로 나누면 환기수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온습도 관리하는 건데, 아까 온습도 관리는 아까 앞에 설명을 좀 드렸죠. 그죠? 온습도는 20에서 뭐 26도, 그 다음에 습도는 30에서 60% 보편적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청정실 기류 흐름 확인을 하는데, 아까 전에 그 우리 동영상 봤죠? 그 지금처럼 이거 옛날에는 스모크 펜슬이라고 해서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 이걸로 확인도 했는데, 요거는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산하고 연기가 반응이 돼가지고 뭐 이게 연기가 발생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유독한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 사용하지는 않고, 이제 요런 제너레이터, 아까 전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공기 흐름을 이렇게 연무로 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차압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전에 그 차압을 왜 해야 되는지 교차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반적인 차압 형태에 따라가 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캐스케이드, 싱크, 버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압 규정은 아까 앞에서 봤고, 이 캐스케이드와 싱크와 버블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림을 보면, 자, 요게 바로 캐스케이드 에어락입니다. 캐스케이드는 뭐냐면 우리 폭포 있죠. 폭포 한쪽으로 쭉 흘러가죠. 그것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가장 높은 차압, 그 다음 중간 차압, 그 다음 마지막 차압에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캐스케이드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싱크입니다. 싱크는 뭐냐면 여기가 가장 우리가 싱크대에 물 빠지듯이 여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가 30파스칼로 놓고 여기가 15파스칼로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싱크입니다. 그 다음에 버블은 뭐냐? 풍선처럼 여기가 가장 높아서 외부로 공기를 밀어내는 거죠. 양쪽으로. 이해되시죠? 그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문 방향 보세요. 문 방향이 다 이 미는 방향으로 돼 있죠? 요것도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닫히는 방향이 되는 거고. 그죠? 문 방향도 다 제대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차압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룸과 룸 사이에 차압계를 넣어서 각 압력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파 필터 테스트 하는 건 제가 아까 그 앞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여기 헤파 필터 이게 밑에 면이면 요 위에다가 아까 PAO를 이제 PAO나 DOP란 걸 이렇게 이제 미세하게 분무를 해가지고 밑에서 요거 스캐너입니다. 요 스캐너를 천천히 측정 속도를 1초에 5cm씩 이동하면서 천천히 다 스캔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99.97이 투과되지 않아야 이게 이제 리크가 없는 겁니다. 이걸 헤파 필터 완전성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복장이 있는데, 우리 청정구역에 이제 복장 들어갈 때 이제 복장을 잘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장에는 이렇게 이제 비청정 작업실 복장은 보통 투피스라든지 뭐 가운이라든지 이런 거 입을 수가 있고, 청정구역에는 이제 이렇게 원피스 형태의 복장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일반 이제 고형제를 할 때는 이런 원피스를 입지만, 이제 무균구역을 갈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런 두근까지 다 덮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장 착용하는 거는 요 속내에 입는 이유는, 이 속옷을 입는 이유는 이제 옷을 완전히 밀봉하기 때문에 이제 땀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속옷을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 오브 벤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연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는 이렇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이따가 동영상을 보면 스텝 오브 벤치는 내가 옷을 입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입을 옷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더티한 구역과 클린한 구역을 이렇게 구분 짓는 그게 이제 스텝 오브 벤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티한 데서 클린한 지역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걸 이따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옷장도 있고 뭐
클린 이제 라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놓은 옷걸이도 있고 라카 클린 라카 여기는 헤파 필터가 부착돼서 공기가 계속 라미나 플로가 형성되는 그런 라카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한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보관하지 않고 다 이제 멸균된 걸 백에다가 보관을 해서 이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오브 벤치는 이제 이렇게 활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발을 이런데 올리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출입하는 거 절차는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 이거 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동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Here's a quick quiz. Look carefully. Which of these poses the greatest threat to a sensitive biomanufacturing process? Give up? She does. People, even the cleanest of people, are naturally dirty or contaminated. In addition to constantly shedding loads of hair and skin cells, and breathing out a plume of diverse microorganisms, our bodies are natural hosts to undesirable bacteria. And, if we're infected or sick, dangerous viruses and fungi as well. Today's life science companies work tirelessly to prevent any kind of biological, chemical, or physical contamination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Product contamination is a high-stakes issue. If it's detected during manufacturing, the loss of a single batch could cost millions. If a contaminated product escaped detection and was distributed, it could cause illness or death, and the costs of litigation and compensation may be incalculable. One of the primary safeguards that life science companies use to help prevent contamination in clean room operations is gowning. Gowning is basically putting on clothing. In this case, layers of specially designed garments, covers, masks, and gloves that isolate your body from the clean room environment. Gowning is more involved than just slipping on a coverall and going to work. Gowning is itself a process, with carefully sequenced steps to ensure that your body is fully covered and that the protective garb remains free of contamination. The complexity of the gowning process is determined by the company, but is based on the sensitivity of the work environment. For example, gowning for a grade A pharmaceutical fill suite operation is going to be much more rigorous than gowning for a grade D packaging operation. There are a few gowning concepts that are universal, such as being as clean as possible before even starting the process. Clean body, hair, clothes, and shoes. Removing everything that is not required in the clean room area. This would include all personal items, jewelry, electronics, even makeup. Avoiding contact with environmental surfaces while gowning, such as walls, lockers, and floors. And avoiding contact with the outside of garments, gloves, masks, and covers. There are 3 basic gowning approaches: top down, bottom up, and inside out. This relates to the order in which garments are put on. Top down helps ensure that the lower garments and shoes don't pick up extra contamination. Bottom up helps to keep the upper garments as clean as possible. And inside out covers the largest portion of your body first. We're going to use the top down approach. We'll begin by demonstrating some general gowning. That's the basic garb for almost any processing area. Then we'll continue on through aseptic gowning. That's the protection level required for most critical processing. For general gowning, we'll be using scrubs or facility suits, a hairnet, sometimes called a bouffant, and a beard cover, safety glasses, shoe covers, and sterile gloves. The process begins as you enter the locker room or staging area of the gowning suite and put on your hairnet, and if needed, beard cover.
All personal items go in your locker, including any jewelry. Then, if you're wearing any makeup, it's time to remove it. And wash your hands, scrubbing your arms up to the elbow. After you select the right size scrubs, you can remove your street clothes down to your underwear and socks and put them in your locker. After sanitizing your hands and arms with alcohol foam, take your scrub top and slip it on, followed by your scrub bottoms. Be sure to keep the garment from touching the bench, lockers, wall, and especially the floor. For some operations, it may be necessary to also don a lab coat at this point. If you're just doing general gowning for a grade D area, it would be time to put on your dedicated footwear and shoe covers. If you're gowning for aseptic operations, additional footwear will come later during stage 2 gowning in the aseptic entry area. After washing your hands again, take a pair of sterile gloves and open the package without touching the outer surface of the glove. When you handle gloves with your bare hands, always contact the inside surface. Proper gloving technique requires practice, but it's a skill that aseptic technicians must use several times each day. We'll cover it in detail later. Once the gloves are on, disinfect them with alcohol foam. And then, after you put on your safety glasses, you're finished. General or stage 1 gowning is complete. We're ready to move on to aseptic gowning. The aseptic gowning area, sometimes called the aseptic entry, is restricted to operators who have completed general gowning. Before beginning, remove all gowning overwrap and other litter, throw it away, and then clean your gloves. The next person to 방금 저거는 이제 gown 앞 사람이 두고 간 거예요. 앞 사람이. This is good aseptic practice. 그러니까 스텝업 벤치는 다시 이제 저기 스텝업 벤치를 기준으로 더티와 클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기 이제 클린 스텝업 벤치 저기 있는 거를 앞 사람이 두고 간 걸 뒤에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자기가 치우는 게 아니고. As you enter, your gowning supplies are right by the door. Each article is in a separate airtight overwrap and has been irradiated to maintain sterility. For stage 2 gowning, you'll need sterile gloves, 옵셉틱 가운이 이제 무균 가운이 무균 갱입니다. 갱이. clean room booties, and goggles. Once you've selected your garb, place it on the bench. Lay it out rather than stacking it so it doesn't slide off onto the floor. After disinfecting your gloves with isopropyl alcohol foam, 무균갱이를 할 때는 행위 하나 한 번 할 때마다 저렇게 소독을 해요. 손 소독을. handle the hood by its inside surfaces as you pull it over your head. And then spread it across your shoulders. Disinfect your gloved hands again with IPA. And put on your face mask. Tie it snugly to make sure that the mask conforms to the contours of your face. And be sure to form the mask to the bridge of your nose. After disinfecting your gloves again, open the bag containing the sterile coverall and remove the garment. 저 옷이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살살 지금 말고 있습니다, Handle the 옷을. coverall by its inside surfaces only. And pull the garment on, one leg at a time, from a standing position. Be very careful. Ensure that the coverall never touches the floor. As you put your arms in the sleeves and pull the garment up over your torso, be sure to capture the entire hood that's spread across your shoulders. If you miss some of the hood, or it bunches up, tuck it into the coverall before you zip it up fully to your neck. Disinfect your gloves again.
and then sit on the bench to put on your footwear. Whether you're using dedicated footwear with shoe covers or just a provided clean room boot, the process is the same. Fully extend the instep strap that goes over the top of the foot, slide the buckle to the end, and snap the two parts of the buckle together. Then fold, gather, or roll the top of the boot to shorten it. Lift one foot off the floor and slip the boot on over your footwear. Swing the booted leg over the bench and put the sterile boot down on the clean side floor, straddling the bench. Now repeat the process with the other boot. Unfold the boot, fully extend the instep strap, slide the buckle to the end, snap the buckle, gather the boot top, lift your second foot off the floor, slip on the boot, swing your leg across, and put the sterile boot on the clean side floor. Now you can finish up by snapping the boot tops to your coverall, tightening and snapping the boot tops themselves, and tightening the instep strap until it's snug but comfortable. Never put a sterile boot down on the dirty side of the bench, and never put a dirty foot down on the clean side of the bench. Now that you're on the clean 발은 side, 절대로 you can 더티한 safely 구역에 put 두면 안 on the rest 되고 of your 이렇게 required 스텝 오브 벤치를 이용해서 딱 goggles and 깨끗한 구역에 이렇게 sterile 발을 이제 gloves. 내려놓는 거죠. After disinfecting the gloves you're wearing, you're ready for your goggles. As you place and adjust them, make sure that they fit your face without leaving any gaps. Overlap your face mask and overlap your hood. There should be no skin visible around them. Then disinfect your gloves once more because it's time to put on some sterile outer gloves. Proper glove 자, 여기 지금 fitting is 동영상에는 critical with sterile gloves. 고무장갑을 Your hands 지금 must only 그러니까 contact 두 개를 the 끼거든요, surfaces 두 of the 개를. gloves.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이걸 이제 하나만 계속 소독해가지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두 개 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Starts with opening the outer package on a clean work surface. Be careful not to damage or contaminate the inner wrap. While touching only the exterior of the inner wrap, unfold the package and lay it out directly in front of you. This exposes the gloves. Each glove has a folded up cuff. This provides a way to grasp the glove without touching the exterior. Grip the glove firmly by the inside surface at the fold with your right hand and slide your left hand inside the glove. While you pull the glove up over your left wrist, overlapping the cuff of the coverall. Your left hand is now sterile, and you can use it to handle the sterile outer surface of the second glove. So slip the fingers of your sterile left hand into the pocket formed by the folded over cuff of the right glove. Be careful to touch only the exterior surface of the right glove. Now you can slide your right hand into the glove while only touching the interior surface. As your left hand pulls the right glove up over your right wrist and over the cuff of your coverall, the glove unfolds, creating a solid overlap with the coverall. Your sterile right hand can now slip into the fold of the left glove and pull it the rest of the way up, overlapping the sleeve of the coverall. Aseptic gowning is complete. 이렇게 옷까지 다 이제 올려서 And after a final 하고 application 이제 of 최종 alcohol to your 소독하고 gloved hands, you're ready to enter the clean room. 무균 이제 구역으로 Be 들어가는데 sure to leave all your plastic overwrap on the bench. 저건 다 남겨두고 그냥 갑니다. Sterile. 들어갈 때는 지금 팔로 지금 밀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센싱이 돼 있어서 저렇게 팔이 안 돼 있더라도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싹 지나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요즘은 In bio 무균구역 한번 들어가기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균구역 한번 들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보면 아침 작업하러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다음 언제 나와요? 점심 먹을 때 돼서 이제 그때까지 계속 이제 한번 나오면 또 이 절차를 계속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시간이 꽤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무균구역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하러 가기 전에 충분히 화장실 갈 거 다 가고 해서 그래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글로 설명했는데 이건 뭐 설명해도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항상 묵인구역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꾸로 나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퇴실하는 구역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옷 벗어놓고 나오게 되면 또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조화 시스템 이제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쭉 이렇게 가볍게 한번 보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청정도 그 등급이 A, B, C, D 있죠. 그래서 공조기 수량, 아까 전에 공조기 수량은 우리가 분리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구분을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구획을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조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조기 분리는 뭐 그거의 청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해서 공조기 수량, 환기의 수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공조기 수량을 설정을 해야 되고, 이제 필터 방법도 이제 센츄럴 타입이냐 터미널 타입이냐 이거는 이제 청정도에 따라서 뭐 청정도가 낮은 데는 이제 센츄럴 타입을 쓰고 청정도가 높은 데는 터미널 타입을 써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극기 풍량이라든지 아까 배기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공기가 다 쓸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라미나 플로우냐, 뭐 터블런트로 할 거냐, 차압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아까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동선들 이런 거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제조 유형에 따라서 오픈이냐 클로즈드냐에 따라서도 이제 청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클로즈드 시스템 같으면은 무균 안에가 A 그레이드라도 그 주위가 C나 D가 돼도 돼요. 근데 이제 오픈되는 시스템 같으면 무조건 아까 A가 있으면 그 주위는 B로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클로즈드다. 클로즈드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아이솔레이트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걸 쓰게 되면 완전 클로즈드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밖에는 B 그레이드가 아니라 C나 D가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회사는 아이솔레이트 쓴다고 아예 CNC 구역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실 마감재라든지 문의 방향, 이런 것들은 저거에 따라서 다르다겠죠. 아까 전에 문의 위치는 그 차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죠? 근데 에어락하고 탈갱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탈갱이실의 이제 캐비넷 종류죠. 이건 캐비넷들이고, 그 다음에 수세시설인데 요즘은 이제 이게 공기로 이렇게 수세한 다음에 나오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기가 막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막 물을 다시 뿌리면서 거기를 오염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입보다는 차라리 이제 일회용 페이퍼를 이용해서 닦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창호는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벽면과 일치되게 이렇게 해서 먼지가 쌓이지 않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장 같은 경우도 전등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전등이 어떻게 하면 천장에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요것도 좀 몇 년 전에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GMP 구역에서 등을 갈게 되면 룸을 다 오염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넘버링을 해가지고 천장에 올라가서 이 등을 이렇게 탁 제껴서 여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요 등 같은 경우는 LED 등입니다. LED 등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천장에 있는 형광등하고 다르게 이제 수명도 길고 아주 부피가 얼마 차지를 안 해요. 높이가.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차지하기 때문에 요게 이만큼 천장을 뚫어야 했던 것을 LED로 바꾸면서 요 조그만한 구멍 하나만 뚫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거의 LED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갑계인데, 이제 아까 룸과 룸 사이의 차갑계, 이건 눈 높이에 맞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타입이고, 이건 디지털 차갑계입니다. 그래서 요 디지털 차갑계 같은 경우는 중앙 감시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차압이 유지되고 있다, 깨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좋죠. 그 다음에 온습도계도 이제 디지털 온습도계에 대해서 아까 중앙 감시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청정복도 아까 전에 앞에서 한번 봤었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다가 혹시 작업자가 뒤집어 썼을 때 잽싸게 이제 그걸 씻을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쓸 일은 거의 없는데 혹시나 이제 작업을 하다가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경우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무균구역에 들어갈 때 문을 지금 이건 이제 작업 중에 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문을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이게 센서예요, 센서. 그러니까 여기에 센서에 손을 갖다 대면 그러니까 터치를 안 하더라도 그 앞에만 이렇게 갖다 대면 문이 자동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막 팔로 밀고 그랬는데 어차피 대이는 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요즘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청정도를 이제 구분할 때 색깔로 보통 이렇게 뭐 청정도 그거에 따라서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동선. 그러니까 색깔로 이제 뭐 원자재가 이동되는 동선, 제품이 이동되는 동선, 작업자가 이동되는 동선, 폐기물이 이동되는 동선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해가지고 이거는 왔다 갔다가 가능한 데고 한쪽으로 이건 흘러가는 거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선. 그 다음에 인터락. 인터락은 아까 뭐냐면 이 청정도가 깨지지 않도록 이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이 열리면 요 문은 닫혀 있고 요 문이 열리면 요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청정도가 변경되는 구역입니다. 이런 때는 인터락을 설정을 해가지고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차압을 보여주는 겁니다. 차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화살표로 해가지고 이건 차압계가 위치를 알려주는 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딱 맞게 제가 끝냈네요.